바닥권에서 분할 매수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걸 잡는 건데, 기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겁니다. 구사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르고요. 꾸준한 노력을 하시면은 이런 단할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 관점에서 종목을 매수할 때 차트만 보고 매수하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매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다날이라는 종목은 여기서부터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가격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가격 조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락이라는 거거든요. 주가가 떨어질 때 이런 라인에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돌아가지고 상승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이탈이 나왔잖아요. 단기 주포들이 손을 뗐다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한 손을 떼버린 거예요. 주가를 단기간에 올릴 것 같으면은 이런 라인들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훼손시켰다 가는 경우도 있긴 하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준 양봉을 이탈하지 않고 대부분 상승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단시간에 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20일선 이탈하거나 60일선 이탈하면 빠져나와라고 하는 거죠.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이탈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20일선은 기준선이고 60일선은 생명선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거친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 들어왔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때 하락이 멈췄고 여기서부터 행보를 한다. 그럼 이 구간쯤에서 양봉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뉴스를 잘 봐야 돼요. 가격 조정을 주고 행보하면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잘 조정받는 종목들이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양봉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찾기가 힘들어요. 벌써 차트가 밑으로 우하향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저점을 찍고 이탈하지 않고 행보하는 종목들을 유심히 봐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차트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수급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특징적인 수급이 들어오죠. 210만 주가 들어옵니다. 40만 주도 들어오고요. 외국인 창구에서 토탈에서 한 250만 주가 들어왔죠. 2월 10일, 2월 11일 날 외국인들 창구에서 200만 주가 이날이죠. 2월 10일, 11일. 외국인에서 210만 주가 들어왔어요. 이게 블럭딜로 들어온 거거든요. 가격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저점을 띄고 행보를 하다가 거래량도 나오고 양봉도 나오고 블럭딜이 나왔습니다. 12월 11일 날 200만 주가 들어왔는데, 통상적으로 블럭딜이 생기고 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매도를 하기 때문에. 블럭딜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시간 내에서 이제 할인된 금액을 합니다. 3%에서 5% 정도 할인된 금액에 매도를 하는데요. 받아가는 주체가 중요한 거죠. 단할에 블럭딜을 물량을 200만 주를 받아간 게 와이스 에셋이라는 매니지먼트에서 200만 주를 받아갔어요. 자산운용사가 물량을 받아갔어요. 이 이후로 바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의 흐름을 보는 거죠. 전략적 투자로 물량을 받아갔고 이 주가의 흐름이 이런 라인들을 이탈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탈을 하지 않고 행보를 하잖아요. 행보를 하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친 상태에서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무조건 블록딜이 체결됐다고 해서 외국인 창구에서 물량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이유를 봐야 돼요. 블록딜을 하면 대부분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트상에서 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지지가 나와주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블록딜 성사 이후에 주가에 하락하는 원인과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공부가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럼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블록딜 이후에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에서 상승이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충분히 공부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블록딜 이후에 주가에 지지가 나오느냐, 차트에서 지지가 나오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락 이후에 행보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 테마가 돌면서 급등이 나왔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다 찾아보면 카카오페이도 오늘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 나왔는데 그동안 이 바닥권에서 이런 구간에서 이 양봉이 나왔을 때 H1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지, 여기서부터 종목을 매수하면 이 종목이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온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에서 종목들의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공부하고 미리 종목을 분석한 사람들이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인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목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다날 같은 경우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추천도 하고 꾸준하게 이 종목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종목들도 오늘 바닥권에서 다 나왔거든요. 테마에 엮이면서. 그 중에서 명분이 있는 거는 전 다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라인들을 훼손하지 않고 오늘 상한가의 흐름이 나왔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들이
200만 주가 들어온 상태에서 주가를 하락시키면 단기간에 보낼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지를 하고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바닥에서 사서 수익이 나는 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상승한 것만 보고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싶다. 이거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저도 중장기 관점에서 종목을 보는 거는 꾸준하게 체크를 합니다. 이 종목이 어떤 뉴스가 나왔고 지금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수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게 들어오고 기관들의 수급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매일같이 보지는 않지만 특정 흐름이 나왔을 때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고 시장과 흐름이 맞아질 때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은 계속 순환매가 돈다라고 했잖아요. 급등이 나온 이후에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것 같지만 일정 부분 고점을 찍고 다시 또 하락하기 시작하면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 또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타이밍을 바로 잡는 거는 이제 예측 매수가 아니라 하기 매수가 되는 거죠. 예측 매수를 한 거는 이런 블록들이 있었고 주가가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상승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해 가는 거고, 이게 우리가 이제 스윙이나 중기 관점이 되는 거죠. 단기 관점에서 매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고점을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단기 관점이 되는 거죠. 기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직장인분들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해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정작 손절은 어디서 하느냐,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다 해버립니다. 지루하게 꺼버리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의외로 잘 견뎌요. 초보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일정 부분 빨리 손절을 못하면 10%, 20%, 30% 하락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놨다가 언제 손절이 나오냐면 주가의 변동이 없어요.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행보 조정, 시간 조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가장 손절이 많이 나와요.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 하면 주가가 이 정도 되면 여기서는 잘 견디다가 이렇게 행보하면 못 견뎌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반등 나오면 그냥 팔아버린다고. 이때 되면 이 구간에서 가장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는 잘 견디다가 이 구간에서 대부분 손절이 나와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격 조정을 거치고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물량을 다 받아내고 상승이 나오더라는 거죠. 또 급락이 나왔다가 V자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제 뭐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그런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흐름들은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충분한 손절을 유발시키거나 매집을 한 상태에서 주가는 올라가더라는 게 제 경험치입니다. 스윙이나 충기는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수급의 관점에서 이 종목의 호재와 뉴스, 이슈, 흐름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뉴스를 잘 보고 저점이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 그들은 한번 해볼만 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어요.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제가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더 빠르게 돌 겁니다. 등락률은 더 클 거고요. 그동안은 이제 패턴 매매가 지금 원웨이를 좀 치우고 가는 장세였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매매의 장세가 와요. 차트도 분석을 많이 해야 되고요. 종목에 대한 이슈나 수급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해야 됩니다. 스토리도 많이 짜야 되고요. 패턴 매매도 이제는 좋아진다. 주도주, 대장주들만 상승하다가 이제는 중형주, 테마로 점점 확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주도주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만한 또 이유가 나왔죠. 그만한 재료가 동반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레벨업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형주나 또 테마주들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매매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또 변동성은 더 많아질 겁니다. 힘들다, 이번 상승에 참여를 못했다고 해서 뭐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면은 또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식을 모른다고 하시면은 뭐 카페에 와서 공부하셔도 되고, 펀트 주식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유튜브를 보시면은 또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 기관이 매집하는 종목들, 평단가 찾는 것들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찾아서 보시면은 도움이 아마 많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